안녕하세요. 역사를 사랑하는 박사입니다. 오늘은 조선 영조대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조선 21대 국왕 영조의 계비 홍보응은 김항구의 원풍부인 원조은씨 딸입니다. 지금은 충청남도 서산시 음암리 일기에서 태어났으며 대비로서의 존엄은 예순대비입니다. 이 명칭으로 잘 불려지고는 않습니다. 왕비로서의 정식 명칭은 이 시호에서 딴 정순하고 김씨입니다. 정조 사망 이후 세도 정치가 시작됐다는 인식 때문에 흥이들 안동 김씨로 많이들 착각하는데 실제로는 경주 김씨입니다. 소위 세자빈 강씨를 신원하려다가 상살된 김홍의 직계 5대사이며 주사 김정희의 증대 고모뻘 되는 인물입니다. 그래서 훗날 김정희가 벽파 전당으로 몰려 고초를 당하기도 하였습니다. 1757년 영조 33년 정변이 정사방어가 성하자 영조는 부왕 숙종의 유지에 따라 허궁멸종에서 새 왕비를 책봉하지 않았습니다. 1759년 영조 35년 6월 신흥식 중령 간택을 통해 유학 김항구의 딸을 새 왕비로 간택하였습니다. 상간택을 향하여 유학 김항구의 딸을 정하고 기원을 6월 20일 오시로 잡았습니다. 상간택을 향하여 유학 김항구의 딸로 정하고 하교하기를 김항구의 딸로 정하였는데 청의는 어떠냐 하고 물었습니다. 영쟁 김상록 좌의정 10만 우의정 2후 예조의 시에 명탕성의 빈청에 의해서 아래기를 신등의 상가 왕명을 받더니 진실로 신인의 소망에 합당합니다. 이는 실로 온나라 백성들이 보기니 지극함을 이기지 못하겠다고 대답했다. 뒤에 오늘 6월 20일 오시로서 대일하고 이날 청사를 열어 김항을 번영 도정으로 삼았다. 왕의 아버지에 대한 전례들을 제수왕후다. 김시찬을 보제하고 안지익과 유한소를 분성지로 삼았다. 15세의 어린 나이로 51세 연상인 영조 대왕이 66세의 영조가 6월 20일에 장경 명정전에서 가래를 치르고 왕비로 정식 책봉됐다. 그 아들인 사도 세자 해경궁 홍씨보다도 10살이나 어리며 정조의 계조모지만 실제 두 사람의 나이는 겨우 7살 차이밖에 나지 않는다. 심지어 결혼할 당시에는 정순왕후의 할아버지 김성경도 생전에 있었다. 1699년 숙종 25년 인생으로 영조 5살도 많았다. 조선의 역대 왕비들 중에서 가장 국왕과의 나이 차이가 큰 관계이다. 임금이 올류강과 강사포를 거치고 영정전에 침입하여 비를 책봉하는 일을 거행하였다. 정서와 부사가 비를 책봉한 뒤에 복명하였다. 정순왕후와 영조의 가래 절차, 가래식을 다룬 기록이 영조 정순왕후 가래도가 의궤인데 이권으로 2011년 그 장갑 문서 반환 당시 포함된 의뢰이기도 하다. 휘인들 정순왕후가 사도 세자를 모함해 이모하변이 일어났다고 하는데 그것은 아니다. 상식적으로도 불가능하다. 사도 세자가 TP에 갇힐 때 정순왕후는 궁에 들어온 지 3년밖에 되지 않은 어린 18세 소녀였다. 사도 세자를 모함하기는 그냥 세자와 관계된 기록조차 남아있지 않다. 아무리 중공계였다고 하지만 왕손을 낳는 것도 입고 한 지 오랜 시간이 흐른 것도 아니었다. 왕세자를 모함하는 것 자체가 폐비감이며 이모하변 당시에도 영조는 세자의 생모인 영변 이씨와 상의했지
영생의 중개인 정승왕후가 이런 방법도 언급하지 않았다고 기록되고 있다. 무엇보다 정승왕후가 일과를 그 시점에서 이미 사도세자와 영조의 관계는 최악이었다. 이론적으로 영조는 당시 정승왕후와 사이에 호세를 볼 수 있긴 하였다. 그러나 영조에게는 이미 장성한 아들과 손자 정조가 있었으며 은흥군, 은신군, 은정군이 있었다. 이미 중종과 선조가 왕세자가 있는데 새로운 왕비를 뽑고 그 사이에서 또 아들을 낳았다가 사후를 사후 의사사 기축보사 이러는 전례를 생각하면 정순왕 입장에서는 영조와의 사이에서 호사를 낳기를 바라는 그렇다 쳐도 사도 세자를 통해 얻은 이익 자체가 없었다. 은정왕후나 임마왕후도 인정과 광해를 즉위라고 시대했다는 점은 기록상으로 없다. 이쪽은 왕세자가 없어지면 자기 아들 명정과 영창대군이 자기 왕세자가 될 수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물며 정순왕후는 자기 소생 아들도 없으니 사도세자를 수익이 죽인다 한들 아무런 이익도 볼 게 없었다. 상식적으로 그런 무리수를 둘 이유가 없었다. 왕비로서의 사도세자를 보고 옹호한 모습을 보이지 않는 것도 사실이긴 하지만 이는 앞서 말한 당시 정순왕후의 미양은 예학력을 제거하면 참작하고도 남을 만한 일이다. 왕실 인사 중 그나마 목소리를 낼 만한 세자는 혹시 세자의 친모인 영민 이씨도 상황을 참아 해결하지 못하고 있었다. 심지어 사도 세자의 친모인 영민 이씨는 영조에게 세자를 대처분 죽이라고 고하며 세손만이라도 살리는데 급급한 판국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정순왕후가 아무리 중정이라고 해도 어찌할 상황이 아니었다. 역으로 영조의 의지가 아니라면 어느 누구도 목전의 기승전인 사도세자를 모의할 생각조차 못한다는 게 당시 현실이었다. 한일의 영조가 나경원이 고변을 잡아고 한 사람도 세자의 비행을 내게 고하지 않았으니 어찌 불껍지 않는가라고 화를 냈다. 조정 대신들 노론이나 소론 등 단팔을 걸 것 없이 모두가 뭐하면커녕 사도세자의 비행을 감추느라고 바빴다고 한다. 실제로 세자가 벌린 비행도 숨기는 와중에는 매우 쉬워서 멍했던 건 앞뒤가 맞지 않는다. 심지어 왕실의 예민한 부분이 있는 사도세자 관련은 고소하고 영조의 청의를 받던 승은상궁 즉 후보로도 봉해지지 못한 정오품 상궁 아고령이가 그 풍계를 초월한 중년에게 기어올랐던 기록이 남아있다. 승은상궁이 대들었던 일화가 기록되어 있는 때가 이모하던이 일어나기 1년 전 영조 37년인 것을 보면 당시 정순왕후는 남에게 영향력을 끼치고 자식을 떠나 본인이 입지를 구출하는데 급하였다. 노는 음모론자들은 백포가 시도 사도세자의 죽음을 방조하였다. 우기는 혐의가 있다고 우기지만 이조차도 말이 안 된다. 영조가 사도세자를 서사할 때 백파라는 당파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다. 훗날 백파가 되는 사람들도 전부 사도세자 사사에 별반 관련이 없는 사람들이다. 오히려 백파의 시초라고 할 수 있는 김정수의 심한지의 청명당은 정부의 지지 세력이자 외척의 반대 세력이다. 결과로 얘기하지만 사도세자는 영조 38년 1760년에 죽었다. 정순왕후의 경조 김씨가문은 영조 46년 1770년 오래에 대해서 발행하였다. 진짜 사도세자의 죽음에 정순왕후가 계획했다면 그 가문이 8년을 늦게 될 이유가 뭐가 있겠는가. 오히려 홍씨 가문은
이모 하변의 사도 세자 사사 이후 팔판사마 기세가 등등해졌다. 홍보하는 이모 하변의 사회인 사도 세자를 명을 책에 선절하고 유선장이 세손의 보호자 호견이를 자처하는 데 앞장섰다고 한다. 이런 음모론에 기반한 당사는 정순왕후가 늙은 영제보다 젊은 사도 세자에게 매력을 느껴서 그를 요구하다가 거절당한 후에 양심을 풀었다는 삼국지 여인이나 그리스 신화에 나올 법한 얘기도 있지만 당연하게도 전혀 근거 없는 헛소리다. 그러려면 일단 목숨이 날아가고 가문이 풍비 박살날 것을 예상해야 할 일인데 미쳤다고 영년을 근대를 짓을 하겠는가. 한편 사도세자 본인이 정순 항우에게 어떤 감정을 가졌는지는 기록이 없다. 다만 음모론과 같이 노골적으로 적대했을 가능성은 없다. 단순히 이런 경우로서 대면하게 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영조 말기 외척인 풍산 황씨 가문이 홍보가는 북당이다. 최대의 세대가 올랐지만 정순 왕후의 친정인 경주 김씨 가문 김계주 남당은 이를 지지하는 상황이었다. 이를 북당과 남당이라고 한다. 훗날의 시백파간의 당쟁으로 인해 오해가 많다. 정순 왕후의 어랍이 김계주가 이끄는 남당 세력 영조 7세 후기에 사도세자의 장인 홍호왕과 이보 황제 홍인한 세력 즉 북당에 맞서서 세손인 정조를 보호하는 입장이었다. 정렬이 뒤 청정을 저지하고 심지어는 암살 기대에 나선 것이 다름 아닌 풍산 황씨였다. 결국 정조가 즉위 최애 해저부인 홍목원을 직접 내쳐버렸다. 실제로 정순 황후는 정통사국에서 영조 7세 때 세손 정적의 우호제로 나오는 부분이 있지만 대중들의 기억 속의 표준이었다. 원래는 애견성 당시 세손의 보위 승계를 반대하는 세력은 없었으며 등평당 개인이나 청명당 개인이나 서로 세손의 보호자 후견을 자처하였다. 즉 세손을 두고 상대방을 공격하는 모양새였다. 그러나 식신 일적이 없는 당평에 대한 곱지 않았던 정조가 청명당 계열과 친하게 지내자 황희는 한 옹주쪽에서 청명당 인사들 공격하면서 영조 영건 설성과 척을 지게 된 것이다. 대리청정 문제는 원래 대리청정 명령에 내려지면 처음 몇 번은 대궐 돌 앞에 나와 정결 거둬 달라고 그걸 엎드려서 반대하는 게 맞다. 이때 태도를 얹어서 청명당 쪽에서 홍인을 치려고 하였다. 홍인한 쪽에서 서명설 상소를 가지고 청명당을 공격하면서 남북 양당은 돌아올 수 없는 길을 건너게 됐다. 정조는 오히려 즉위 이전에 정순 왕후 및 경주 김씨력과 연대하였다. 조선왕조 실록에는 영조 48년 1712년 정조가 정순왕후를 찾아가 외조부인 홍보안이 자신을 위협했다는 사실을 알리며 여러모로 도움이 필요하다는 발언을 한 적이 있었다. 이는 오히려 정조가 여가인 풍산 홍씨보다는 정순왕후를 더 믿었다는 소리가 된다. 최소한 열람이나 가능한 상대로 여기서 못했다면 불가능한 일이다. 그 직후 남당의 김계주가 북당의 홍보관을 공개하는 소를 올리게 된다. 홍보관은 의리를 어지럽히고 성공 임금이 몸을 날조하며 이처럼 크게 일어났다. 신이 만약 의문점을 명확하지 못하게 되돌아보며 그의 권세를 들어가서 한갓 팽일이 척과 사이의 의리만 보존한다면 이런 위로 전화를 쳐버리고 아래로는 선신 자기 망부 김계주의 선치를 저버리는 것입니다. 왕청 신명에 의해서 설정하고 계시는데 신이 어찌 차마 이렇게 하겠습니까? 이후부터 그의 원망하는 유감이 날로부터 심해져
공적이 동맹이 마디마디 겹쳐 가중되므로 캐나올 말이 회개하고 폐역함을 여기지 못해서 듣는 자들이 모두 신을 듣다고 여기니 신은 문을 닫고 자취를 거두어 영원히 세상에 대한 생각을 끊었습니다. 다음은 생각건대 총사가 날로 예망해지고 전하께서는 깨닫지 못하고 흥력은 더욱 방대하게 날 때인데도 조정신화 가운데 한 사람도 감히 말을 하지 않으니 통반은 새기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감히 대강을 들어 죽음을 무릅쓰고 말합니다. 영조승화 직전 영조가 세손에게 대청정을 시행케 하려고 했을 때 흥인한 일을 막으려고 하였다. 서민선이 직서로 영조가 개본하여 세손을 대리청정을 시행하게 됐다. 정조가 상소를 올렸다. 올리기 전 정조는 성수로 아무로 찾아서 흥인하니 내 말을 안 들으시면 제가께서는 증명 없으실 겁니다라는 얘기를 했다고 혈정을 고자질을 하였다. 이 역시 정조가 얼마나 정순 왕후를 믿었는지 알 수 있다. 아버지 김항부 홍보왕의 문경으로 있었다는 얘기도 익사 홍보왕이 자신에게 입이 되는 새로운 예측 탄생을 막기 위해 정순 왕후가 간택되도록 후원하지 않았느냐는 해석도 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홍보왕은 뒤통수 제대로 맞은 격이 된다. 사전에 자기의 편이라고 끌어들이기 위해 홍보왕이 경주 김씨 인물들 중요한 것을 건해도 정순왕후 본인이 예측을 증명하는 것은 지나친 행위라며 직접 반대하였다. 홍보왕과는 협력할 의사가 전혀 없음을 나타낸 동시에 중전으로서 예측 등록을 상관한 모범을 보임으로써 명문까지 협파했다. 이후 정순왕후의 경주 김씨 가문은 계속 홍보왕의 평생 홍씨 가문과 대립하였다. 순조 7세 때에는 홍보왕 아들인 홍낙임이 서사되기까지 하였다. 금산 홍씨 가문 출신이었던 해경공 홍씨는 간중역에서 나이는 어리지만 족보상 시어머니가 되는 정순왕후 김씨를 직접 공격하지는 못하고 주로 김계주를 공격하였다. 정순왕후에게 서운함을 드러낼 때도 그런 여가 나쁜 게 아니라 이간질한 세력 때문이라고 둘러 말했다. 한명당에서는 김계주 등이 정순왕후가 왕자를 낳도록 명산대처를 찾아 구술했다는 얘기가 있다. 한명당의 시점 즉시 추모하는 말한데 해경공 홍씨가 어린 시어머니 정순왕후의 죽음을 지켜본 후에 손재계 자신의 입장에서 과거사를 전달하는 측면에 강하다. 정순왕후는 풍선 홍씨 가문의 분수나 다름한 사람이다. 그럼에도 해경공 홍씨는 정순왕후를 차마 악연은 물지는 못하였다. 그렇다면 이렇게 멍청하게 정조파였는데 정순왕후가 어떻게 해서 반정정파의 대명사처럼 여겨지게 되었느냐. 원인은 정조적이 직후의 김계주 숙청에 있었다. 먼저 영조 46년 1770년 3월 남당의 김계주를 유생 환원을 시켜 영조에게 상소를 올려 북당의 홍보왕을 직격하였다. 이른바 망곡동 망명승 상소이다. 이 상소에서 남당의 한요는 홍보왕이 사는 망곡동을 망곡동이라고 부르는 세간의 민심을 거론하였으며 무엇보다 인물 즉 대지를 직접 들어보내 이모합의에 접근 나서는 점을 공로하였다. 바로 이 대목에서 영조의 아킬레스건을 건드린 셈이 됐다. 그 모랑 지인을 잡아오는 의금부 도사의 한유를 체포하여 오니 임금이 물었다. 네가 올린 것은 무슨 상소냐? 하니 한유가 말했다. 영신 간사스럽고 아첨하는 악동한 신하를 탄핵한 상소입니다. 임금이 승제가 그 상소를 읽으라고 하였다. 첫째로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칠 것을 팔뚝에 새기고 덮개를 짊어지고 죽음을 맹세하였음을 말하였으며 지원을 거대어 자신에게 견유기까지 했다. 이에 홍보관의 부자 행정가 차례로 과거시험의 합격을 차지하여 모두 관직 출세 중요한 길을 전거하였다. 권력을 탐하여
마음들 휘두름으로 나를 걸친 죄를 그건하고 그 아들 홍락이는 결하고 강패 사납고 막대에 먹었으며 그 아우 홍인하는 혹은 전라도에서 타막하여 사람들이 그 고기를 먹으려고 한다고 하였다. 망덕동의 망령성은 이미 동료를 이뤘습니다. 이게 홍만이 양국동에 거주하였기 때문이라고 하는 말이다. 임금이 말하였다. 상소 중에 주어는 그는 이것은 내가 조선에서 한 직자를 얻으려고 한 짓을 한 것이 아닌가. 아니 한유가 말하기는 오로지 나라를 위한 데서 나왔습니다. 비록 몸이 반쪽이 난다 하더라도 성경 임금이 말씀을 온당함을 모르겠습니까? 임금이 말하기를 40년 고심에 다만 영무사 사람이 나를 협력하고 찬성하였다. 그러므로 너희들이 마음에 가져왔지 않고픈 하라는 것은 당민들이 사주로 말미암은 것이다. 한 차례 형춘을 한데 하기를 인신과 쇠도 어찌 이 지경에 이르렀단 말인가. 작년에 한 집이 있었고 금년에는 한유가 있다. 그들은 10촌간이라는 말하지 말라. 그 마음은 하나 같다. 더구나 신경을 초월한 얘기 어찌 삼령성 의정 장의정 오의정의 아름으로 말미암았다는 말인가. 당연을 의미한 것은 모두 임금으로부터 말미암았다. 감히 임금에게는 분풀을 못하고 그때의 보상이라면 대신에게 마음에 달갑도록 안갚음 하면 곧 길 가는 사람도 아는 바이다. 유비생의 이름을 유비생의 영국에서 삭제하고 사흘길을 하울에 걸어 압송하고 그 상선을 불타오라 명하였다. 이 영조대왕을 매우 겸하다고 하며 한유를 찢어 죽여 시원찬을 판에 죽이라고 명했으니 신하들이 만유를 선하며 액산도로 위배를 시켰다. 그러나 가는 도중 사흘길을 하루 안에 집파하게끔 힘들게 위배를 받았다. 북당 홍보가는 잠깐 위배를 당했으나 해경 홍씨 핑계로 바로 복직됐다. 남당의 김계준은 회심이 일국에게 판정표를 당한 꼴이 됐다. 한유의 상소가 실패한 직후 김계준이 영주 48년 1772년 임진년 직접 상소를 했다. 요거는 홍보관이 세소를 이용해 뭔가를 해보려고 한다는 내용이다. 정황상 홍보관이 사도 세자 주승을 주장을 했다는 것에 가까웠다. 그런데 여기서부터 김계준의 행보가 세손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입히기 시작했다. 영조 세손에게 그 이야기를 물었다. 세손의 피로 세손은 정조를 많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세손의 피를 맞으며 대성통고했다고 한다. 이에 정조는 이 상소로 김계준의 사람됨이 염려된다며 해초를 등에지고 석고 대제하라는 어떤 표현까지 내렸다. 김계준이 아래와 같이 잘못을 양정에 구하면서 용서를 받았다고 한다. 이상 영조대왕이 66세의 나이에 15세인 정수왕을 맞아들이면서 그 과정을 한번 알아봤습니다. 항시 부족합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